많이 다가오면서 얘네들이 전자밀도에 겹침이 생기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 두 개가 결합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요 그림 자체는 여러분들이 일반화 시간 때도 이제 봤지만은 우리 저번 시간에는 이걸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형태로 써봤죠. 그래서 1번 전자, 2번 전자가 있는데 일단은 각 전자가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원자 궤도함수에만 귀속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1번 전자가 A 핵 쪽에서 발견될 확률 그리고 2번 전자가 B 쪽에서 이제 발견될 수 있는 그걸 이제 곱으로 표현을 해주는데 실제로는 1번, 2번 바뀌어봐야 알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로 1번, 2번 전자들은 우리가 1번, 2번 이름은 붙여주지만은 실제로는 구분 불가능한 녀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상태를 이제 중첩을 시킴으로써 표현을 해준다는 거고 그때 여기서는 1번이 A 영역에 지금 속해 있고 뒤쪽에서는 1번이 B의 영역에 속해 있는데 둘을 이제 더해 놓음으로써 여기에 이제 전자밀도의 증강이 생기더라. 이게 이제 화학 결합의 정체다.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첫 번째 페이지 내용 조금 더 구해서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일단은 쓴다는 거예요. 밸런스 본을 이제 이루어가는. 그래서 이제 수소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원자들 사이의 결합도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제 2주기로 이제 우리가 올라가 볼 텐데 2주기에는 이제 원자가 궤도 함수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은 스랑 그다음에 투표비탈 3개가 있죠. 이렇게 이제 3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이제 뭔가 요런데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차 있었다면은 요런 애들이 이제 뭔가 다 화학 결합에 이제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런 이제 2주기 원자들 두 개가 이렇게 만났을 때 어떤 그 사이에 결합들이 형성이 되는지를 먼저 따져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편상 두 개의 원자가 있으면은 사이에 결합이 형성되는 축을 갖다가 지축이라고 우리 많이 봅니다. 지축이라고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결합이 형성되는 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순서에서 1s 겹치듯이 나머지 이제 친구들도 예를 들면 2s는 2s끼리 그 다음에 2ps는 2px끼리 이런 식으로 이제 겹쳐볼 거예요. 그렇게 하면 총 4개의 이제 결합이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 2s 두 개가 겹칠 때는 뭐 어쨌든 s 오비탈이 구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 아마 수소에서랑 똑같은 이런 이제 형태가 그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2s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초피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들 배양에 따라서 PX나 PY나 PG에 따라서 그 아령 형태가 X축을 향해 늘어나 있고 Y축을 향해 G축을 향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셋 중에 일단은 요 결합 축성으로 아령이 놓여 있는 PG 오비탈에 겹침을 살펴보면은 PG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PG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될 거예요. 그거 이제 잘 그려놓은 그림이 이거죠. 그래서 이런 두 애들은 사실 1s 두 개가 겹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결합이 형성이 되는 근호는 좀 달라요. 그죠? 2s고 이거는 2pg고 근호는 다르지만은 이걸 두 개를 이렇게 가까이 이제 겹쳐가지고 화학 결합을 형성을 해놓고 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어떤 대칭을 가지고 있냐면은 요 결합 축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갖다고 했을 때 동그란 모양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쪽으로 길쭉하니까 이쪽에 좀 원통형인 대칭인 그런 이제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원통형 대칭을 갖는 결합을 보고 우리는 죄다 이제 시그마 결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주기 같은 경우는 2s 내지는 2pg에서 지금 시그마 결합이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뭐 2pg는 이렇게 되는데 2ps랑 2py는 어떻게 되느냐? 이를테면 이제 2px라고 치면 자 여기 이제 결합이 일어나는 지축이 있고 하나 이제 이쪽으로 이제 x축이라고 x축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2px는 x축상으로 이제 늘어나 있는 거니까 여기 이제 원자 중심 하나 있으면은 하나는 이런 식으로 이제 p 오비탈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반대쪽에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p 오비탈이 있겠죠. 얘들이 이제 가까이 와가지고 저다음에 이제 겹침이 일어나죠. 겹침이 일어나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지. 그 사이 겹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모양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원래 이제 p 오비탈이 여기가 지금 마디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죠? 마디면 하나 있었어요. 그 마디면 그대로 유지되면서 풍선 두 개가 이렇게 이제 풍선이 두 개씩으로 겹쳐져 있는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요 2S끼리 묶인거나 아니면은 2PG끼리 묶인 거랑은 다르게 얘는 이제 원통형 대칭을 갖진 않죠, 그죠? 그리고 원통형 대칭을 갖지 않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마디머니 중앙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로 아까 결합축 방향 여기를 이렇게 이제 바라보면은 어찌됐거는 여기서는 되게 이제 이런 괴상한 모양이 지금 결합을 형성을 하고 있지만 이쪽에서 바라보면은 p 오비탈이랑 똑같이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p에 해당하는 저기 뭐냐 그리스 문자인 파일 갖다 쓰면서 파일 결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px끼리 파이 결합 형성하고 그다음에 또 g 방향이 여기고 x 방향이 이렇게 위쪽으로 가면은 여기 화면에서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y 방향 하나 더 있겠죠? 그쪽 방향으로 얘네들이 그대로 주어서 py끼리 형성되어 있는 또 파이 결합이 하나가 더 있겠죠. 그래서 이제 p 오비탈에서는 총 이제 맥시멈 3개의 결합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기 이제 질소로 예를 들어간 건데 하나는 여기 이제 있는 PG 오비탈끼리 형성되는 시그마 결합 하나랑 그다음에 PX랑 PY끼리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파이 결합 하나 맥시멈 3개까지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나이트로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루이스 구조가 있으면은 뭐 삼중 결합 중에 하나는 이제 시그마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산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되어 있을 텐데 사실 이제 밸런스 본드 이론에서는 우리가 이런 이제 비공유 반자쌍은 얘가 좀 신경을 안 쓰고 있어. 신경을 안 쓰고 있죠. 그래서 요 각각의 이제 전자 배치를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 헬륨에 2s에 2개, 그다음에 2px 둘, 2py에 하나, 2pz에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가 배치되어 있을 건데 여기 있는 이제 2pg 오비탈은 다른 쪽에 있는 2pg랑 이제 같이 요거 하나 시그마 결합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2py는 이쪽에 있는 2py랑 결합을 해서 하나의 이제 파이 결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육아학식한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거는 시그마, 이거는 파이 결합.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이제 이
분자를 이루고 있는 이 원자들, 원자들 각각의 전자배치를 통해서 원래 이 전자가 어디에 속해 있었느냐, 얘네들을 겹치면은 무슨 결합이 나올 거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원자과 결합 이론에서는 화학 결합을 좀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좋은데 사실 여기까지가 해서 이제 원래 사실은 원자과 결합 이론의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이론을 사람들이 만들었을 때 내용이었는데, 이제 이렇게만 해놓고 나니까 몇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대표적인 케이스 이제 두 가지인데, 이를테면은 이제 물분자, 이런 얘기도 아마 이번 시간에 나오긴 할 거예요. 설명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물분자 같은 경우에 물분자 H2O가 있습니다. 그러면 O에 아까 쭉 있고, 헬륨에 2S에 2개, 2PX에 2개, 2PY에 하나, 2PZ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H 2개가 수소 2개가 있는데 얘네들은 각각 1S 하나, 1S 하나. 그러니까 산소 쪽에서 여기 이제 옥시전이 있어요. 산소 쪽에서 피오비탈 하나 이렇게 하나 해놓고 나머지 하나 90도로 있겠죠. 위에서 봤을 때 여기 이제 전자가 하나씩 좀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다가 수소의 1S가 하나씩 이렇게 와가지고 겹침을 하면은 이제 물분자에 대한 화학 결합을 설명을 했다고 나름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돼. 뭔가 이 결합과 90도. 이렇게 90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 물분자 몇도가 104.5도다. 이런 문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 비슷한 얘기지만은 탄소 우리 흔히 이제 유기화학에서 보면은 탄소는 어쨌든 간에 맥시멈 결합을 4개까지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탄소의 전자 배치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죽었다 깨나 하고 살펴봐도 2S에 2개, 2PX에 하나, 2PY에 하나, 2P제로에는 전자가 없습니다. 원자과 전자 총 4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도대체 결합이 어디서 2개가 더 튀어나온다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이미 페어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설명들이 좀 불가하더라.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 하나로 싸잡아서 밸런스 본드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조금 더 확장시켜서 구체적으로 이름은 이제 M3B라고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M은 이제 모던의 약자입니다. 현대판. MVB 이론, 현대판 이제 VB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현상들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알고 보면은 조금 마음에 안 들게 어거지로 끼워 맞춘 듯한 이제 논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보면은 결국 VB 이론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론이 아닌가 하면서 맨날 불평을 하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화학하는 사람들은 쓰고 있어요. 완벽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 주먹구구식 개념이 뭐냐면은 승진과 이제 혼성화라고 이제 sp3니 sp2니 sp2니 혼성화를 배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 중심 내용은 이런 이제 중심 원자가 있으면은 얘네들이 이제 주변에서 접근하는 다른 원자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수소들처럼 있죠. 얘네들이 접근하기 전에 일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토믹 오비탈을 갖다가 재구성을 한다는 게 사실 승진과 혼성의 기본 내용이죠. 그래서 탄소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CH4라고 해봅시다. CH4라고 해봅시다. 원래 이제 탄소의 전자 배치가 2S에 2개, 각 피오비탈에 지금 2개의 피오비탈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 이런 전자 배치였는데, 이거를 일단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거지로 하나 띄우는 거예요. S에 있던 전자 하나를 피오비탈. 그럼 일단은 하나씩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형태가 되겠죠. 그래놓고 이 3일체 구조를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뭘 해주냐? 하나의 S 구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각 방향으로 지금 R형인 쭉 이렇게 늘어나 있는 세 개의 P-오비탈, 얘는 네 개를 갖다가 섞어줍니다. 다 섞어가지고 새로운 이제 네 개를 섞었으니까 일단 네 개가 튀어나와야 되고, 네 개의 이런 이제 새로운 오비탈들을 재구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이제 섞어놓은 걸 갖다가 이런 이제 원자 오비탈들을 혼성을 시켜줬다 그래서 우리가 혼성되라고 하이브리드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죠? 이제 이게 왜 이제 굳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는 뒷페이지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이 결과만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형의 S 하나랑 그 다음에 P-오비탈 3개를 갖다가 섞어주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섞어놓고 보면은 기가 막히게 얘네들의 각각의 모양이 이 주변 3형체의 각각 꼭지점들을 갖다가 다 향하고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히게 이렇게. 그래서 이를테면 원래 이제 S 오비탈 하나랑 그 다음에 P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었는데, 요거를 갖다가 네 개의 요런 이제 방망이들로 만들어줍니다. 얘를 다 지금 3인치의 각 꼭지점을 지금 향해 이걸 지웁시다. 그래놓고 지금 아까 하나씩 분배해놨던 전달들 있잖아. 얘네들을 갖다가 하나씩 여기다가 넣은 다음에 이제 뭐가 나요? 수소들이 여기가 이제 다 그래서 3인체의 구조를 어거지로 갖다가 끼워 맞추더라. 제가 지금 되게 이제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되게 불만이 많은 듯한 얘기로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불만 갖지 말고 우리는 써야 됩니다. 써야 되고,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한쪽 방망이 있잖아요. 한쪽 방망이를 H1이라는 이제 토성 궤도함수를 우리가 썼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랑 이제 수소 원자 하나 사이의 결합은 아까 우리 썼던 거랑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과연 지금 우리가 억지로 실제로 지금 일어나지도 않는 이런 전달을 띄우는 이런 이제 행위를 해주는데, 그게 그게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요? 라는 이제 질문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걸 갖다가 뭐 결국 이제 여기 트레스의 전다가 2P로 하나 뜨면은 그만큼 에너지가 올라갈 거예요. P-오비탈 에너지 주기가 더 높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수소들이랑 결합을 형성을 해놓고 보면은 이렇게 결합 형성에 의한 안정화가 결국은 이거를 이제 극복을 해준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정리를 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제스민과 혼성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이 네 개의 혼성 궤도함수 다 지금 S랑 P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결국 뭐냐면은 얘네들이 지금 부호만 조금씩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도출이 되었는지 그것만 이제 여기서는 일반화도 이제 안 되었던 내용을 추가로. 네. 3연체의 경우에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3연체의 뇌 귀퉁이를 향하고 있는 그런 이제 궤도함수를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런 건 일단 일반적으로 S랑 P 세 개를 갖다가 지금 섞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써줄 거라는 거죠. H는 혼성궤도 함수는 S, PX, PY, PS를 서면결합으로 하거나 써주겠다는 거죠. A나 지금 B들은 다 우리가 정해줘야 될 어떤 개수들입니다. 숫자들입니다. 정해줘야 돼요. 정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얘네들을 정해줄 때 몇 가지 이제 사실들을 이용을 할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수학 시간 때 중간고사 문제를 냈던 그런 이제 비스무리한 그림인데 삼연체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 꼭지점이 이제 어떻게 될 건지.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센터 원점을 여기로 놨어요. 그리고 탄소의 위치를 0.5, 0.5, 0.5 거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삼연체를 잘 회전시켜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삼연체를 그림을 그려보면은 그 중에 두 개의 꼭지점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포개지는 이렇게 육면체를 우리가 정육면체를 하나 그려봅니다. 그러면은 두 개의 꼭지점은 여기 육면체 이렇게 위쪽 윗면의 대각선을 따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개의 꼭지점은 아래쪽에 이제 이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둘은 서로 이렇게 이제 엇갈린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실제 결합 기위나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은 이런 이제 꼭지점들의 위치를 갖다가 좌표들을 써볼 수가 있어요. 111, 여기는 뭐 001, 그다음에 100, 010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구조 세팅을 해놓고 이제 얘네들을 구해볼 텐데, 어쨌든 간에 여기 중심 입장에서 보면은요, 요런 이제 점들 있잖아요. 요런 점들은 다 이 육면체 대각선을 향해서 지금 다 몰려있거든요. 육면체 대각선을 향해서 몰려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PX랑 바로 뒤에 보면은 PY나 PC는요, 얘네들 다 똑같은 양만큼 기여를 하고 있어야 할 거예요. 이렇게. 네, 얘네들은 각각 X, Y, G축을 향해서 늘어나 있습니다. 이거자 X, Y, G축을 향해 늘어나 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향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양면체를 그려보면 여기서 이를테면 이런 방향으로 이제 대각선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오비탈이 동등한 양만큼 여기에서 참여를 해야지 또 대각선으로 향하리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들을 다 똑같은 양으로 고정을 시켜주고 그러면 이제 만일 여기 111 방향은 다 이제 얘랑 플러스로 묶어줘서 이쪽 방향으로 나온다고 칩시다. 그럼 만약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거 001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얘랑 비교를 해보면은 G 방향으로는 똑같은 방향인데 X나 Y로는 지금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PX랑 PY 지금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반대 방향이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쪽 위쪽미를 향하고 있는 거는 지금 다 플러스로, 그다음에 001 이쪽 방향을 향하고 있는 호송궤도 함수 하나는 X랑 Y는 이제 부호를 뒤집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럼 이제 A랑 B까지 우리가 원래 총 4개였던 그 변수를 갖다가 미지수를 갖다가 2개까지 일단 줄였네요. 나머지 2개만 구해주면 되겠죠. 얘네는 이제 뭘 이용하냐? 어쨌든 혼성 궤도 함수를 우리가 형성을 해주더라도 원자 오비탈과 똑같이 얘네들은 서로 직교해야 된다는 성질을 이용을 해주는 거예요. 원자 오비탈도 얘네들끼리 S랑 뭐 P 오비탈이라든지 PX랑 뭐 PY 사이라든지 다 직교하고 있습니다. 직교하고 있는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섞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주더라도 얘네들끼리는 서로 직교해야 하더라. 그래서 그 조건의 이용을 이제 마지막에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H1과 H2를 갖다가 이제 직교가 되는지 이걸 이제 한번 풀어보기 위해서 적분 이제 써주고 그다음에 안에 좀 풀어 써주고 써줬죠? 풀어 써주고 했는데 이제 요거를 갖다가 다 분배 법칙으로 우리가 쪼개볼 거거든요. 쪼개볼 텐데 제가 항들을 처음 4개까지만 쓰고 나머지 뒤에는 붙여놔서 좀 많이 썼어요. 네, 붙여놔서 많이 썼습니다. 그냥 일단은 보면 총 16개가 항이 나올 거예요. 여기 4개가 있고 여기 4개가 있으니까 총 16개가 항이 나올 텐데 그거를 이제 다 쓸 필요도 없고 다 쓰자고 하니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해봤을 때 얘는 전개시켜봤을 때 서로 같은 놈끼리 이제 제곱되는 거. 요 항 4개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뒤에는 다 이를테면은 S와 PX 사이 S와 PY 사이 아니면 뭐 PX와 PY 사이 서로 다른 오비탈들끼리 들어가 있는 이제 적분이라는 거죠. 그럼 뒤에는 다 뭐가 빵이 되는 거죠. 여기가 빵이 되고 여기 적분들은 같은 놈끼리 얘는 다 이제 정교되어 있으니까 1이라고 지금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여기 S나 뭐 P 이런 데다 구체적으로 얘네들 궤도함수 형태 집어넣고 적분 때리는 거 없어요. 직교 정교가 되게 성질만 우리가 이용을 하면 1이고 0이고 구분하는 거는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있고 X제곱가 나오고 A는 이제 B라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요 각 H들을 이제 저기 정교화까지 시켜줘야 돼요. 시켜줘야 되는데 책에는 정교화까지 시키진 않았더라고요. 일단 둘이 이제 같다고 하고 일단 임의로 둘 다 1로 지금 놨습니다. 1로 놓은 결과가 결국 H1은 요런데 이제 A랑 B에다 다 1을 넣은 거죠. 그리고 결과가 여러분들 앞에서 봤던 요런 이제 형태의 이제 궤도함수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우리 손으로는 그리기 힘들겠죠, 당연히. 뭐 컴퓨터 이제 플러팅 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냐를 그려보면은 아까 페이지에서 봤던 그렇게 이제 한쪽 귀퉁이를 향하고 있는 그 방망이 모양들이 이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4개의 오비탈을 다 써가지고 우리가 4개의 이제 그 3연체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4개의 이제 혼성 궤도함수를 만들어준 SP3 이제 혼성에 해당하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SP2 혼성이나 SP 혼성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은 논리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SP2 혼성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설명하려고 그래? 평면 삼각형 구조 형성하려고 그러잖아요. 여기 하나.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뭐 XY 평면이라 치고 여기서는 뭐만 섞어줘요? S 오비탈이랑 그다음에 PX랑 PY만 갖다가 이제 섞어주는 거지. G 오비탈은 이 수직 방향으로 따로 넣어줘요. 그죠? 그것도 이제 앞에서랑 비슷한 계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얻은 결과가 뭐 H1일 수 있어요. 이거 형태 외우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고 이것도 그려보면은 이렇게 이제 삼각형 혼성 궤도함수는 이렇게 이제 삼각형이 한 귀퉁이를 이렇게 향하고 있는 이런 이제 방망이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선형 구조를 설명하는 SP
혼성배수 함수 역시 마찬가지. 여기 이제 중심에 원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요 한쪽 방향을 G라고 우리 보통 이제 주고, 그럼 X랑 Y는 요 결합에 이제 어쨌든 간에 요 구조의 수직한 방향이니까 참여를 안 하고 요 S 하나랑 PG만 갖다가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혼성이 일어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참여하지 않는 P 오비탈들, 얘네들은 나중에 실제로 이렇게 이제 혼성화를 이루고 나서 두 원자가 이제 결합을 할 때 얘네들은 이제 파이대라고 형성을 하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뭐 에틸렌 뭐죠? 요거 같은 경우에 일단은 각 탄소들이 sp2 결합을 이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방광이 하나, 그다음에 방광이 또 하나, 여기 보고 방광이 하나, 이런 식으로 sp2 결합이 있는 거. 여기서 하나를 탄소 하나가 방광이 하나 하고, 두 번째 방광이 세 번째 방광, 이런 식으로 해서 둘 사이에 시그마 결합 하나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요 위로 있는 이제 PG 오비탈 하나씩 있죠. 이 PG 오비탈 좀 옆을 이어서 그려보면은 PG 오비탈끼리 파이 결합 하나 형성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모두 2주기 정도까지만 보고, 이렇게 sp3랑 sp2 그리고 sp 혼성 이제 결합 정도까지 주로 이제 이용을 해왔을 거예요. 보통 어디서? 유기화학에서, 그죠? 유기화학에서 이용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중심 원자 이제 더 가면은 전이금속이라든지 그런 데까지 이제 가보면은, 아니면 더 밑에 있는 이제 원자들이 중심 원자가 된다든가, 그러면 이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구조들에 대해서 아마 책에는 이제 번역된 판으로 있을 테니까 여기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제 그 구조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혼성을 시킬 것인가, 그런 아이디어를 이미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가 보면은 이제 S랑 P만 섞이는 게 아니라 심지어 여기까지 이 오비탈들까지 이제 혼성이 다 돼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구조들을 설명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테이블라이즈까지 있고 있으니 한번 여러분들 그거 이제 참고를 해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밸런스 본드 이론에서 화학 결합이랑 이제 분자 구조를 설명하는 방식들. 그러니까 첫 번째 기본적으로 그 전자들이 원래 속해 있던 그 궤도 함수들의 겹침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이제 중심 원자들 그 주변으로 이제 구조를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해결해주는 혼성화 개념까지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VB 이론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 게 기존의 루이스 구조에서 이건 설명을 아예 못했던 거, VSEPM 이론에서 아예 설명을 못했던 거,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면 구조, 그렇죠? 이 공면 구조도 이제 원자과 결합 이론에서부터 설명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 또한 좀 어거지로 끼워 맞출 수도 있긴 하지만은.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공명하면은 거의 요거에서만 봤을 거예요. 그죠? 요놈에서 거의 봤을 거예요. 요놈 혹은 요놈의 유도체. 여기서 이제 주로 봤을 거고, 뭐 종종 저기 그 니트로 자극기나 이거 어떻게 될지 까먹었다. NO2 니트로 자극기 그쪽에서 이제 공면 구조 드러나거나, 아니면은 저기 카복실산에서
화목실산에서 여기 이온화 됐을 때 여러분 분명 그리거나 여기서 이제 한번 봤을 텐데 이제 좀 더 넓게 그대로입니다. 동일한 골격의 전자들이 좀 상이하게 분포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 벤젠 같은 경우도 요 놈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본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요 놈이 가능하고 여기 본다고 그려봅시다. 요 놈이 이제 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전자의 분포가 좀 상이하게 루이스 구조상에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런 이제 효과들을 결합되어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이런 결합을 이루고 있을 때 이제 파동함수 아까 앞에서처럼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결합을 이루고 있을 때의 파동함수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이제 파동함수를 갖다가 중첩을 시켜서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이제 VB 이론에서의 공유 구조다. 그래서 벤젠 같은 경우는 아까 그래도 두 가지 있죠? 두 가지를 갖다가 책에는 아마 여기다가 어떻게 넣었는지 몰라도 여기다 벤젠 분류를 그려서 넣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아무래도 그걸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이제 A랑 B라고 표현을 해놓고 둘 사이에 이제 중첩으로 형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첩이 일어나면서 원래 지금 요 A에 대한 거는 결합들이 이쪽에만 몰려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B에서는 결합들이 이쪽에만 이렇게 몰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둘을 중첩을 시켜놓고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결합 참여하고 있는 전자들이 퍼져 있는 표가 일단은 나오게 될 거다. 그게 이제 베르스널 이론에서 이론 구조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 이 정도의 설명으로 이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수 없었던 이런 이제 전자분포들, 요거는 아까 여기에 있던 이 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파이 전자 지금 두 개가 있겠죠. 파이 전자 두 개가 완전히 이쪽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이쪽에 이제 쏠려 있는 이런 이제 구조에 해당하겠죠. 전자분포에 해당하겠죠. 이런 것들도 이제 더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넣어주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상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섞어줘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런 이제 파동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정확한 좀 에너지 값을 구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정성적인 그런 설명이 아니라 조금 이제 정량적인 해석으로 들어갈 때,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더 섞어줄수록 이제 파동함수의 형태가 우리 지금 계속 근사시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실제 파동함수의 형태에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더 정확한 묘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주기도 해요. 여기서 이제 람다 요 2번에 이제 파동함수라고 넣어놨는데 실제로 람다 값은 뭐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요거 얘네들의 이제 기하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을 텐데, 근데 그런 이제 소량 기하들이 들어가면서 정량적으로 이제 에너지들은 더욱더 이제 정확해지는 거죠. 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뭐 확장을 시키는 것도 있어요. 확장을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공면 구조라는 게 단순히 이런 이제 벤젠이라든지 아까 이제 이온화가 되어 있는 카복실 그룹이라든지 이런 데서만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이제 단순한 분자들의 결합 성질을 좀 설명하는 데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HCl. 우리 보통 얘네들 그냥 이온 결합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죠? 이온 결합 화합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100% 이온성, 100% 고밀성이라는 건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이제 이런 결합들이 있으면은 얘네들 이제 극성이 어느 정도나에 따라가지고
이 결합이 부분적으로는 이용성을 띠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고물성을 띠고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로 가면 이제 뭐 이를테면 양쪽에 이제 두 개의 원소가 같아지면은 요거는 이제 완전히 공유 결합성으로 가는 거고. 완전히 이제 이용 결합성으로 가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다 이제 조금씩은 이렇게 이제 참여하고 있는 전자들이 공유성을 이제 띠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했다가 넣으면 넣을수록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분자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제 기술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HCl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일단은 얘네들이 일단 공유 결합을 형성을 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완전히 공유 결합일 때 화동함수는 앞에서 우리가 수소 분자에 대해서 썼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A라고 되어 있는 거는 H, 그러니까 수소 원자의 1s 오비탈이고 B는 이제 염소 원자의 3p 오비탈, 3pz 오비탈이겠죠. 뒤쪽으로 결합해서 하면 그런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용결합. 잠깐만 보면 미안해. 공유결합성 이제 파동함수를 갖다 쓸 수 있을 거야. 순간 헷갈렸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벤젠에서 썼던 이런 이제 부족 가치로 전자들이 한 번은 이제 완전히 CL 쪽으로 몰려 있는 거,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상태죠. 흔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상태죠. 그리고 실제로는 잘 일어나진 않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전자가 쏠려 있는 상태, 이런 것들 우리가 또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네들에 대해서 다 비슷하게 파동함수를 써볼 수 있을 거예요. 만일 CL 쪽으로 전자가 완전히 가 있으면은 CL에 지금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H 쪽 수소 쪽에가 전자가 완전히 쏠려 있는 거는 수소 원자의 저 오비탈이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혈들이 완전히 지금 공결합이라고 생각한 거, 그다음에 완전히 한쪽이든 반대쪽이든 이용결합이라고 생각한 거, 실제로 이런 것들을 다 섞어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은 조금 더 이제 정확한 파동함수가 나오고 정확한 어떤 에너지 값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뭐 얘랑 다른 어떤 분자 사이에 이제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 반응 엔탈피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보면은 완전히 공유성 그리고 이온성이 조금 이렇게 섞여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요 이온성의 기여는 아까 벤젠에서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 기여보다는 확실히 클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걸 알고 있죠. H와 C열 사이의 결합의 성질을 통해서 클 거고, 여기는 이제 뒤에는 요 놈은 아예 뺐습니다. 요 놈은 거의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거의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섞으면 아주 미량 기여를 할 수는 있긴 있을 텐데 이 정도는 이제 보시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을 막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스번드 이론에서는 공명에서는 좀 이런 식의 얘기들이 진행이 되고요. 일단 결론은 뭐 구구절절 이제 뭐 나름대로의 분자구조와 화학결합을 설명하기 위한 뭐 일종의 도구긴 하지만은 제 지구로 선생님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그지 같은 이론이죠. 이게 좀 결론이고, 그래도 이제 우리는 조금 이제 편의를 위해서 이제 뒤에서 에모가 등장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맨날 에모 입장에서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그건 이제 워낙에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맨날 거기서 생각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나마 좀 편리한 툴로서 이거를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 같은 경우와 지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끝판왕까지 오는데 끝판왕이 이제 분자계 다함수 이론입니다. 줄여서 이제 MO 이론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까 그 처음에 나왔던 세 가지 그 이론들, 그 루이스랑 BS EPR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뭐 일부 좀 설명을 못했던 뭐 공명이라든지 이런 이제 현상들이 어디서 설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론에서 설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죠? 했는데 이제 여기서도 좀 이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뒤에 가서 이제 볼 텐데 뭐 주로 이제 어떤 것들이랑 관련이 있냐면은 이제 그 분자들이 띄고 있는 자석과 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얘네들이 자석의 성질을 띌 수 있는 물질들인데 요 VB 이론상으로는 자석을 띌 수가 이제 없다는 거죠. 그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뒤에서 볼 테고 이제 그런 것들은 막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이런 것들까지 이제 다 총망라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게 끝판왕의 메모 이론이 되겠습니다. 분자계 다함수. 그래서 이제 메모 이론 이제 기본 아이디어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밸런스 본드 티어리에서는 어땠어요? 밸런스 본드 티어리에서는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결합을 형성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전자들이 각 원자 오비탈에 귀속되어 있는 상태라고 일단 가정하고서 그대로 갖다가 이제 겹침을 한 거죠. 한 거죠. 이제 MO 이론은 이제 기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이런 전자들이 그런 이제 특정 어떤 결합 내지는 특정 아토믹 오비탈에 일단 소속되어 있지 않고 이제 분자 전체에 퍼져 있을 것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뭘 하게 되냐? 일단은 뭐 어떤 구조가 이제 주어질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수소 두 개가 이렇게 있는 이런 구조가 원자핵 위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일단은 뭘 하냐? 이를테면은 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들 싹 다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고 이제 그 전자들을 다시 이제 나중에 넣어줄 텐데 일단은 얘네들이 이제 전자들이 살고 있을 요 분자 전체에 퍼져 있는 어떤 새로운 궤도함수 세트들을 재구축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까 그냥 아토믹 오비탈 두 개를 갖다 이렇게 쫙 겹치는 거랑은 조금 달라지는 내용이죠. 그죠? 일단 전자 싹 빼놓고 얘네들이 이제 들어갈 방 먼저 리모델링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새로운 궤도함수 세트를 갖다가 분자 전체에 막 퍼져 있는 세트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분자 궤도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이제 분자가 이제 있으면은 요 분자만의 어떤 궤도함수 세트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지 거기다가 전자들을 어떻게 채워 넣을 건지 말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할 텐데. 근데 뭐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원자 구조가 그러니까 분자 구조가 정해지면은 그러니까 핵의 위치들이 정해지면은 걔네들에 대한 이제 우리가 수소에서 했듯이 일전자 걔에 대한 슈레딩거식을 이제 풀어야지 이런 이제 오비탈들을 아마 얻어질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분자에서 제일 이제 간단한 시스템은 요 수소 분자 이론인데 여기 보면은 수소 원자 하나 있고 다른 수소 원자 하나 있고 그러니까 원자 핵 하나 있고 원자 핵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요 주변에 어딘가를 떠돌고 있는 전자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있겠죠. 세 개가 알베니가. 근데 얘네는 이제 우리가 뭐 위치 고정시키고 있을 거라 그랬으니까 결국 얘에 대한 어떤 식을 써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될 텐데 이를테면 이 전자에 대한 해밀토니안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쓰일 거예요. 이 밑에 내가 부연 설명 달아놨나? 간단하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는 뭐 이제 여러분들 익숙해진 표현입니다. 여기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일 거고, 그렇죠? 여기 뒤에 이제 4파이 입실론 제로의 전하 제곱 들어가 있고 여기 있는 거리에 대한 거 지금 써져 있으니까 아마도 이제 쿨롱 인터랙션일 건데 첫 번째 A1이라고 해놓은 거는 이 전자와 A 사이의 인력 그리고 두 번째 B1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 둘 사이의 인력 그리고 세 번째 그냥 R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 여기 핵간거리 R이라고 했을 때 이 두 핵 사이에 지금 반발력 갖다가 지금 써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풀면은 일단 될 뻔한 얘기예요. 근데 푸는 게 졸라 어려워. 그래서 이제 문제야.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일일이 풀지 않고 마찬가지로 풀지 않고 이제 방을 만들어 줄 건데 뭐 분자가 있으면은 그 분자 안에 이제 전자들이 들어간 방을 만들어 줄 건데 그 방의 근사된 형태로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갖다가 우리가 사용을 한다는 거죠. 이름은 원자 궤도함수의 선형 결합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은요, 저는 지금 뭐 수소 분자니까 자 여기 있는 이제 수소에 이제 원S가 있고 또 옆에 이제 수소 또 다른 수소에 이제 원S 오가 있어요. 이 전자는 이 전자 하나가 여기서도 이제 발견될 수 있게 할 거고요. 여기서도 발견이 될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 하나를 수소 하나의 영역으로 낙관시키는 게 아니라 돌아다닐 수 있는 구간을 이렇게 좀 넓히겠다는 얘기죠. 그걸 하기 위해서 두 아토믹 오비탈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합하거나 빼줍니다. 다른 말로 이제 중첩시켜준다고 계속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은 이 전자 하나 입장에서는 얘가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어쨌든 간에 늘어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근사를 시켜주는 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인데 그거를 갖다가 어쨌든 간에 그 원자 궤도함수들을 갖다가 이렇게 중첩을 시켜줬다. 다른 말로는 선형 결합을 시켜줬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줄여서 여기 이제 LCAU라는 표현을 써요. LCAU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얻은 근사는 MO를 갖다가 LCAO MO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MO라고 무조건 이렇게 막 중첩해서 얻은 거는 다 이제 무조건 이제 MO라고 하진 않고 이런 이제 MO라고 뭐 다 이제 무조건 다 똑같은 MO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조금 개념적으로 쉽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아토믹 오비탈들을 갖다가 중첩시키는 걸 갖다가 특별히 이제 SA라고 한다. 그래서 뒤에 이제 우리가 보통 결합을 이제 이해를 할 때는 여기서는 다 이런 이제 해밀토니안의 구체적인 솔루션을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형태의 A로들을 갖다가 다 이제 중첩해가지고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한 가지 이제 예시로 쓰여져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시그마 사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둘 중에 하나 택할 수 있다는 거죠. N 플러스 마이너스에 A 플러스 마이너스 E라고 시키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제 뭐 플러스 따라갈 테고 마이너스 따라갈 테고 여기 지금 A나 B가 뭐 지금 수소 원자로 치면은 이거는 A의 원S 오비탈 여기는 B의 원S 오비탈이고 앞에 붙은 건 뭐냐면은 얘네들 이렇게 합성해 놓고 어쨌든 전자 하나 들어갈 거니까 적분했을 때 일이 나오게끔 정비화를 시켜줘야겠죠. 알맹이 하나 들어갔거든요. 여기 담아줘야 돼. 그래서 L 플러스 마이너스는 여기 정비화 상수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아마 이제
일단 좀 맛보기로 딱 요 H2 플러스에 대해서만 얘네들이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쓰이는가 그것까지만 좀 맛보기로만 이제 보고 이거를 수업을 꼭 거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형태를 딱 한 번만 우리 보고 지나갈 텐데 아까는 이제 되게 간단하게 평면선에다가 A랑 B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헷갈거리 R이고 뭐 전자 하나 이렇게 이제 돌아다닌다 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조금 이제 3차원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3차원적으로 표현을 해놓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A의 위치를 갖다가 원점으로 일단 잡아놨습니다. 살짝 좀 구체적인 형태를 쓰기 위해서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각 그 수소 원자들의 1s 오비탈들 있죠. 1s 오비탈들 앞에 이제 나왔던 그 형태를 보면은 오비탈 1s 오비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일 텐데 여기서 일단 R 첫 번째 여기 들어가 있는 R은 뭐냐면은 A와 지금 전자 사이의 거리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 방금 이제 원점 잡아줬으니까 그걸 이제 중심으로 한 좌표계로 완전히 이제 풀어서 써줄 겁니다. 그러면 A는 어차피 얘가 중심이니까 이 RA1은 결국 이런 식으로 일단 표현 가능할 거예요. 이 전자의 좌표를 x, y, z라고 했습니다. 전자의 위치를 x, y, z라고 했습니다. 반면 B는 여기서 우리가 결합축의 G축이라고 하면은요 G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R만큼 떨어진 거리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RB1은 여기에서부터 전자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전자의 위치 빼기 그리고 B의 위치를 지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Z-R의 제곱이 들어가죠. 이렇게 되는 것까지가 쓰이는 겁니다. 하나 이제 공통된 어떤 우리가 원점을 딱 주고서 써보면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지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제 우리가 합성을 중첩을 시켜주는데 플러스 따라가는 거 마이너스 따라가는 거 따로따로 써보면은 좀 이제 복잡한 형태긴 하지만은 이런 이제 식으로 우리가 두 개를 더하고 두 개를 빼고 하면은 정리를 일단 해볼 수가 있을 거고 여기서 우리가 뭐 더 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거 이걸 또 뭐 가지고 더 뭐 해볼 필요는 없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핵간거리 R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x, y, z를 이제 변화를 시켜가면서 쭉 파동함수를 그려서 약간 좀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도시를 해보면은 이제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마이너스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플러스는 이제 사이에 뭔가 중첩되는 게 보이고 마이너스는 지금 사이가 완전히 지금 비어있는 이런 이제 그림을 우리가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 이제 요거 각각이 뭔지는 이미 결합 오비탈, 관계라고 오비탈에서 알고 있지만은 그거 내용을 이제 뒤에서 공유하고 일단은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 결과들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려서 나온 거더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거는 그래서 일단은 아까 이제 조금 구체적인 형태 우리가 맛보기로 보는 거라 그 다음에 아까 들어가 있는 여기 들어가네 괜히 좋다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정비화 상수가 좀 구하는 과정 이제 여기서 보게 될 내용은 뭐냐면은 뭐 이런 이제 정규화 상수라든가 아니면 뒤에서 또 몇 가지 이제 파라미터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냐면요.
간 거리, 그러니까 분자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 거기에 대한 이제 함수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뭐 그걸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계산을 할 필요는 뒤에도 없고요. 뒤에도 없고, 뭐 여기서만 좀 예시로 아까 수소 분자 H2 플러스 이제 분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1s 집어넣고 1s 집어넣고 우리가 계산을 뭐 열심히 이제 해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실제로 이제 일어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우리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뭐 정교하라 그러니까 하나만 플러스만 떼놓고 봅시다. 플러스만 떼놓고 보면은 요거에 플러스 스타에 플러스 타오가 1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정비될 탑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갖다가 일단은 플러스만 쭉 따라가도록 해가지고 다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n 플러스 n 제곱이 나오고 플러스는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겠죠. 이거 다 지금 1s 오비탈들이에요. 1s 오비탈들이에요. 네, 제가 지금 여기 이제 좀 풀었으면서 스타를 빼놨는데 어차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원자 궤도 함수들은요 다 그 허수 부분이 없는 파트입니다. 허수 부분이 없는 파트입니다. p 오비탈도 px나 py나 pg 우리가 전에 이제 실수화 시켜줬다 그랬죠. 그런 애들 쓸 거지. 원래 슈렌버그 싶어서 나오는 그 복수함수 형태 우리 안 쓸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바로 이제 스타를 떼놓고 볼게요. 스타 떼놓고 보고 요거 이제 좀 더 풀었으면은 n 플러스 제곱에 하나는 a 제곱 d 타우 그다음에 b의 제곱 d 타우 그다음에 이제 a 곱하기 b 하나 나오고 b 곱하기 a 나오는데 뭐 둘은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지금 써져 있는 거죠. 써져 있는 거죠. 풀어서 쓰면 돼. 그럼 여기서 얘네 둘은 뭐다? 2다. 그렇죠? 얘네 둘은 확실히 2예요. 근데 얘는 비록 이게 둘 다 1s 오비탈이라고 할지라도 얘는 이게 안 돼요. 왜? 둘이 지금 센터가 다르기 때문에 한 1s 오비탈은 지금 여기에 있고 다른 1s 오비탈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계속 적분해도 이게 안 나옵니다. 이게 안 나와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일단은 더 뭐 계산은 안 하고 요런 이제 인테그랄 사이 A 사이 B 이타오를 갖다가 겹친 적분 S라고 하는 기호로 일단 남겨줘요. 이건 오비탈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분자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배를 우리가 더 계산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해보면은 2 곱하기 1 플러스 S에 여기는 n 플러스 의 제곱 그래서 n 플러스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부분도 마찬가지 과정으로 진행을 하면은 이제 2 곱하기 1 마이너스 S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정교하게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뭔지 모를 이런 이제 우리가 지금 겹침적분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이제 요게 사실은 여기 분자궤도 함수 이론에서는 이게 LCAOM에서는 상당히 핵심 포인트라는 거. 그거는 일단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봅시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